아무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약 없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이잖아요. 그 운을 잡으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고래를 만나는 건 운이지만 잡는 건 실력이다. 그렇죠. 넓은 바다에서 언제 어떻게 고래를 만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고래를 잡는 건 아니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나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 하고 불평하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올 운을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이 나쁜 사람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찾아가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행운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채는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행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설령 알아본다 하더라도 맥없이 놓치잖아요.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준비가 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미루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행운을 붙잡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그 투자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11월 8일 수요일이에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교수님 오늘이 입동이래요. 네. 이제 아침 저녁에는
꽤 쌀쌀한 것 같아요. 아니 겨울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네. 당연히 추워야죠. 저는 설레요. 겨울이 오면. 왜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아, 겨울에 태어나셨구나. 네. 겨울에 태어나. 네. 너무 좋은데 추울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항상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야죠. 이제. 네. 예. 가요 대백과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패티김 씨 2탄인가요? 예, 그렇죠. 2탄이죠. 네. 패티김 씨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패티김 씨에게 곡을 써주신 작곡가가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기록윤 선생님. 네. 예, 기록윤 씨하고는 뭐 부부이기도 했지만 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히트곡을 또 그만큼 남기신 다른 작곡가. 근데 그분도 패티김을 사랑했던 예술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진짜 리얼. 예, 상당히 그러셨다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도 돌아가셔서 그분도 뭐 기록윤 씨하고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더군다나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시죠. 박춘석 선생님. 물론 이제 뭐 이미자 나훈아 남짓 수많은 곡들을 히트를 하셨지만 네. 이 패티김 씨의 곡들만큼 특이하게 또 신경을 써서 하신 곡들이 드물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패티김 씨의 노래 중에 박춘석 씨와 관계된 노래, 그 노래 중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라는 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쓰실 때 그 패티김 씨하고 같이 부산에 공연을 가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에 공연을 가셔서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를 치시다가 밖에 낙엽이 지고 막 이러는 걸 보시면서 이 곡을 쓰셨대요. 그래서 쓰시자마자 패티김 씨를 불러서 네. 이것 좀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저 방에 계신 분을 불러내 가지고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는 노래입니다. 명곡의 그러니까 탄생이. 네, 이 곡은 패티김 씨를 위해서 쓰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춘석 선생님께서 뭐 초우 못 잊어 뭐 빛과 그림자 가시나무새 뭐 등등 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까지 많은 히트곡을 같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또 가을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오늘 듣도록 하죠. 뮤지셨나 보다. 패티김 씨가. 그렇죠. 네. 네. 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명곡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이라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패티김 씨는 라이브 무대가 그렇게 멋지대요. 라이브의 정말 왕이십니다. 라이브 공연을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이 같이 공연 기획을 하셔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 그때 같이 제가 이제 도와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라이브에서 패티김 씨의 노래를 듣는 거와 우리가 음반으로 듣는 건 너무 차이가 커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라이브에서 느끼는 그 감동을 이 음반으로는 참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가수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정말 라이브의 여왕이십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글쎄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참 맞아요. 안타깝죠. 네. 네. 그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네. 네. 아쉽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오늘도 사연을 어김없이 만나봐야죠.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3411님이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주말에 김치 담고 밑반찬에서 혼자 자취하는 딸에게 갔다가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가져다 준 김치나 밑반찬은 그대로 있고 온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먹다 남은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득했습니다. 아니 요즘 배달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월급 받아서 배달료로 다 나가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일이 많고 피곤해서 밥해 먹을 기운이 없는데 어쩌냐며 엄마는 딸 걱정보다 배달료 걱정이 먼저 되냐며 다다다다다 쏟아내더군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로 돌려받았네요. 제가 괜히 가서 싫은 소리를 사서 듣는 걸까요? 마음이 심란해서 노래 청합니다. 가슴 아파. 지금 따로 사세요? 네, 저는 따로 살진 않는데 본가에 거의 일주일에 반을 있고 이제 작업실 겸 또 집이 여기 반이 있고 하는데 근데 네, 어느 집이나 사연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 모습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반은 이제 저 시골에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와 보면 정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동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가요. 네, 그것도 재료 잔뜩 사다가 네. 갔다 와 보면 다 곰팡이 쓸고 어이구야. 뭐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마, 그냥 냅둬 그러는데도 또 여자들은 안 그런 거예요. 맞아요. 또 자식이니까 뭔가 자꾸 사는 음식만 먹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3411님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냅두세요 그냥. 맞습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좀 네. 편안히 자기의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 챙길 시간에 엄마 챙기라고 막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딸 된 입장으로서 미안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일하고 와서 바빠가지고 푹 쉬고 싶은데 밥은 먹었니? 뭐는 했니? 어쩌니? 약은 챙겨 먹었니? 하면은 걱정되는 말인데도 약간은 짜증나죠. 짜증이 근데 좀 나서. 지금은 짜증 나잖아요. 네. 나중에 엄마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그쵸. 왜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네. 엄마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착 가요. 약간 그러면 또 바로 후회를 해요. 후회해서 네. 다시 또 전화해서 엄마 뭐 또 맞아요. 이러죠. 맞아요. 네.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네. 하는 소리인데 그렇죠. 하면서 바로 후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3411님 따님분도 미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모 자녀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또 어른 입장에서 청년들을 보면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맞습니다. 정말 잔소리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잔소리를 듣다가 요즘 안 들어서 참 속이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잔소리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의 미래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 이제 이래서 그러는 거니까 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저도 나이 먹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잔소리해 주시고 매를 들어주시고 하셨던 선생님이 기억에 가장 남으세요. 글쎄 기억이라도 남는 다행이죠. 네.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어디 가서 항상 너무 제가 지금 필드에서 생활을 해도 제 교수님 제자였다는 분 만나면은 항상 얘기를 듣거든요.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좋으셨다고. 아니라, 그 교수님 잔소리 너무 심해 이러죠. 아닙니다. 자녀에게 한마디 했다가 10배로 돌려받은 적도 있을 거고요. 소소한 일로 다퉜던 경험들도 정말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가슴 아프신 3411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뭐 아주 제목이 딱 맞는 곡이 있죠. 네.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은 씨가 발표한 노래 중에 언젠가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와,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울컥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특히 양희은 씨 노래는 목소리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양희은 씨 울컥하게. 소리 자체에 네. 그런 애환이 있죠. 네. 양희은 씨가 사는 과정이 그렇게 물론 이제 그분도 뭐 암도 겪으셨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굴곡을 갖고 사신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소리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도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전 이 노래를 항상 영상으로 듣고 들으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는데 오늘 교수님 앞에서 꾹 참았습니다. 네. 아,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딸도 엄마한테 잘하고. 아유, 훌륭한 딸이 그렇게 생각만 해줘도 훌륭한 딸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2956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다들 세월은 어쩌지 못하는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몇 번이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느냐,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느냐 하면서 걱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말을 계속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듣기 싫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집에 왔는데 벌써 흔들립니다. 친구도 얄밉고 의지박약인 제 자신도 기가 막힙니다. 교수님, 위로의 노래 좀 들려주십시오. 어떡하면 제 좋아요? 생각에는 신경 네. 쓰실 필요 없어요. 네. 특히 여자분들 친구들 만나고 오면은 네. 집에 와서 짜증내는 일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남자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친구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 타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뭐 그 험담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꾸 그거를 다른 걸 자꾸 들춰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오면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이제 뭐 돈 많은 집에 시집간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제 그리고 본인이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와갖고 이제 막 툴툴대고 짜증 부릴 때가 있어요. 비교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네. 이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걔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와서 해요. 그럼 네. 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는 다른 데에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네.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우리 2956님 걱정하시지 말고요. 당당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분보다 더 좋은 면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남들이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신경 쓰고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조금 빠지면 어때요? 아이고 배 좀 무슨 나오면 상관이 있어요. 어때요? 어차피 뭐 나이 먹어갖고 새로 시집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 장가 갈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뭐 걱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좀 표현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이게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많은 가려서 것 같아요.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 컴플렉스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 그렇구나. 다이어트는 또 아무리 결심을 단단히 해도 쉽게 흔들리잖아요. 2956님의 의지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에 언짢았던 경험 혹은 다이어트 결심했다가 흐지부지 됐던 경험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2956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심수봉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죠. 젊은 태양이라는 노래와 네. 그다음에 송창식 씨의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두 곡 골랐습니다. 2956님, 슬픈 얼굴 짓지 마세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슬픈 얼굴 짓지 말고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심수봉 씨가 네. 우리는 나그네고 이방인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서 사랑이 없으면 네. 사랑이 없고 서로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면 이방인이죠. 네. 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슴 속에 사랑을 갖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꼭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배려하고 그럼요. 또 저는 용서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남을 위해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본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돈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누구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야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만족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누구를 돕고 뭐를 하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거든. 맞아요. 기분도 좋고. 그럼요. 그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건 괜찮은데 네. 너무 눈에 보이게 이기적이면 그러면 슬프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정말 사랑 어린 감동적인 말씀 오늘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합니다. 심수봉 씨 이 노래와 송창식 씨의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사연 주신 두 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 네. 좋으시고 우리 교수님은 항상 좋으세요. 찬 겨울의 시작에 진짜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따뜻한 말씀, 힐링되는 말씀 그리고 음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찐이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